안녕하십니까, 서호수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힘내시라는 말씀부터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성자 독식. 갑자기 성자는 무슨 성자냐? 바로 삼성전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느끼시는 체감 지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17포인트에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해는 약 1800포인트 아래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느냐? 그나마 시장에서 남아있는 영양분을 삼성전자가 다 빨았어요. 다 빨아먹어 버렸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되냐? 피골이 상접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시장의 하락을 온몸으로 다 받고 떨어진 거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합치면 320조인데 1조짜리 기업 320개를 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을 조정을 주다 보니 그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피폐해졌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비록 2000포인트 초반 위에 있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시는 건 뭡니까? 반등이죠. 반등은 뭘까요? 지수가 떨어져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여타 종목들의 그 외적 종목들의 하락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다. 이번에 한 건 보험적 성격이다라는 파월 의장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뭐다?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미국 증시가 이미 반영을 다 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뉴스가 나오는 날을 바로 이익 실현의 그런 타이밍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우리나라를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시켜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부분도 제가 봐서는 단기간에 해결날 부분은 아니다.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실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지금 살아나질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는 혼자 온다고 그러질 않죠. 설상가상이라고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많이 떨어지면은 반등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시간 그 말미에 가서요, 지난번에 얘기하다 말았던 코스닥 시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셔도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입니다. 방향성 결정을 조만간에 낼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이번 주 안으로 내일까지 방향성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집니다. 자, 코스피 지지라인은 1984포인트입니다. 자, 이 자리는 바로 지난 10월 달에 만들었던 그런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옵션 누적 옵션 만기일이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 존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옵션 포지션은 어떠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가? 제가 뭐 봤는데요, 하방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 지금부터는 분할로 매수해 들어가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다 죽지 말고
분할로 매수하면은 이길 수 있는 자리다. 오늘 그 얘기 상세하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락 파동 구간에 들어가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뜯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다우지수인데요. 자, 이 위에 지금 행선이 쳐져 있는데 26,820포인트의 행선이 쳐져 있어요. 이게 무슨 자리냐면 사상 최고치 자리예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다가 어저께 한 방에 거의 다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사상 최고치 밑으로 빼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직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잘 보시면 파동을 보시면 충분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봉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죠? 상승하다가 봉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갑자기 음봉이 나타나면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아마 미국 시장의 방향성 결정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자, 지금 뭐 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2017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체감 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자리죠. 2100 여기가 지금 계속 못 넘어가고 요 자리에서 계속해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죠. 계속해서 9거래일 동안 못 넘어가고 계속 머물고 있었죠.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조정받는다. 자, 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요 고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틀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거기가 기준점이었는데 그 자리를 못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또 조정을 받는 형태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요 밑에 보시면은 행선이 또 있죠. 1984포인트입니다. 자, 이 자리가 작년 10월 달에 만들었던 최저점이에요. 여기가 바로 1차 지지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파동을 여기서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내려왔다 여기서 횡보 형태로 약간 밀리면서 횡보 형태로 내려오면서 이 자리를 맞이하기 때문에 물론 1984포인트는 단방에 순풍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러나 1984포인트는 1차적으로 틀림없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다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죠. 47,500원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 위쪽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내려왔는데 돌파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또 내려온 거죠. 내려오다가 보니까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같이 조정을 받아버리면 지수가 같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수가 많이 빠지면 그때는 반등이 일어나요. 얘가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타 종목들을 계속 빼고 있으면서 지수를 빼니까 고통이 훨씬 더 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오늘도 세요. 양봉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지 라인은 지금 보시면은 43,800원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요 라인 안쪽에 요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아마 코스피가 1984포인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력한 지지 라인이 1984에 형성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한번 저 튕겨져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요, 우리가 또 1984, 84 하면요, 세력은 그 자리를 일단 깨고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옵션 누적 포지션 지금 또 시절이 하수상한 시절이니까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콜 옵션. 저건 이제 올라가는 쪽에 관련된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풋 옵션. 여기는 빠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준 라인을 빨갛게 지금 표시가 돼 가지고 있죠. 지금 기준이 얼마냐면 2011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로 265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다른 주체들은 볼 필요 없어요. 옵션 시장에서 매월 돈을 버는 그런 주체는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옛날에 증권사죠. 증권사 포지션만 보면 됩니다. 자, 증권사 포지션 보시면은 저 위쪽에서부터 콜 매도, 이제 파랗게 표기가 된 거는 매도예요. 저 콜 매도의 의미는 뭐냐? 못 올라간다. 저 이제 수량 박아놓은 데에 만큼 위로 못 올라가면은 수익이 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거죠. 그게 어디까지 지금 매도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2030포인트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올라가기 힘들다고 지금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내일도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잡아놓은 저 포지션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장중에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에 뭐 25,000개, 15,000개, 3만 개, 13,000개, 4,000개, 2,000개 해서 쭉 막아놨죠. 매도로 쫙 깔아놨어요. 저건 뭐야? 못 올라가. 못 올라가야 얘네들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뭐 어떻게 돼 있냐? 보시게 되면은 1973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로 260포인트 아래쪽으로 보시면 어떻게 거기까지 빨갛게 돼 있죠. 풋 매수가 들어가 있어요. 풋 매수는 뭐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빠지면 수익 나는 거예요. 그리고 풋 매도는 그 밑으로 안 빠져야 수익 나는데 풋 매도가 어느 지점에 있냐면은 1973포인트는 안 빠진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지점을 잡아보면은 1984포인트.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융투자의 옵션 누적 포지션을 해석을 하자면은 무게가 하방 쪽으로 완전히 실려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 역시 아까 제가 전저점 강력한 지지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1984포인트까지 밀리는 형국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자, 요게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다음 주 목요일 지나면 이 테이블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맞아 들어가고 있죠. 큰 지지라인과 옵션 만기 포지션도 거의 일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하방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등은 그 이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딱 설명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힘드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바로 이 코스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코스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먼저 오늘은 제가 만들어낸 이 하락 심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저 코스닥이 진짜 반등이 일어날 타이밍이 가까워졌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크게 반등이 하락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지잖아요. 세 번 떨어지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등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떨어지면은 세상에 누구도 어디를 저점이 일어날지 반등이 일어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떨어질 때 빠지고 반등 치고 빠지고 반등 치고 빠지고 이렇게 떨어지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요. 눌림목이라는 걸 주고 올라가죠. 올라가다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하락 1파동이 발생이 되고요. 반등 2파가 일어날 때 그 꼭지점을 잘 보셔야 돼. 바로 이 점이죠. 이 꼭지점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은 이동평균선으로 잡습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꼭 반등의 꼭지점에 11 이동평균선까지 반등이 일어났다 하면은
자, 가정을 하고 하락 3파가 진행이 되고 반등 4파가 똑같이 10일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이 일어났다면은 이 파동은 똑같은 파동이에요. 그래서 파동을 시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락 1파, 반등 2파, 하락 3파, 반등 4파. 그 다음에 이제 하락 5파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등 2파와 반등 4파의 반등보다도 훨씬 더 큰 반등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 여기가 꼭지점이 10일 이동 평균선까지 반등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하락 5파 이후의 반등은 21선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디까지 일어나냐? 이건 최소예요. 실제로는 어디까지 일어나느냐? 저 빠졌던 폭의 절반 수준까지 일어나요. 여태 그래왔습니다. 수많은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단 하락 지점,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3단 하락 지점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하락 신파동에 적용을 하면은 코스닥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다지 그렇게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150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왜 코스닥 150을 들고 나왔냐?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코스닥 지수는 10월달 저점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150 지수는 10월달 저점을 깨버린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여기가 작년 10월달 저점이잖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건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져서 V자로 팍 올라온다. 그럼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그냥 끝없이 올라간다? 이런 형태의 상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반등을 기다린다는 얘기죠. 지금 그 반등이 어떻게 일어날까? 아까 하락 신파동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번 따져보자 이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락 1파동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반등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가 20주선인데 20주선을 약간 지나친 지점까지 반등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락 3파, 이 저점 하락 1파의 저점이 깨지면은 하락 3파가 시작된 겁니다. 이 하락 3파, 그 다음에 반등 4파가 어디까지 거의 똑같은 지점이죠. 20주선 위에까지 일어났죠. 그리고 하락 5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요 반등, 여기 나왔던 요 반등 2파, 그리고 반등 4파, 보다도 이번에 하락 5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반등은 훨씬 더 크게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요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11시 30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 방송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와우넷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 3, 5파가 다 진행이 됐어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나와가지고 코스닥 반등 어디서 일어난다 했어요, 여러분들? 970포인트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실제.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뭐라 했죠? 노랗게 박스 쳐드린 부분 있죠? 여기가 무슨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분할 매수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진입을 다 했죠. 최저점이 851포인트예요. 다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셔야죠.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 투자자들 분들 중에는요, 이 분할 매수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분할 매수는 나눠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내려올 때마다 단가를 낮춰가지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물리니까 한 번 더 산다
이런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분할 매수하고 바로 물타기하고 차이점은 뭔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매수는 분할 매수. 근데 전혀 다시 또 산다는 예정이 없었는데 주가가 빠지고 나니까 또 사는 거는 바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로 사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하락 5파인데요. 지금 그림에는 제가 좀 크게 가지고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 하락 5파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또다시 파동이 5-1파, 5-3파, 5-5파. 이건 무슨 얘기냐? 큰 하락이 3번 일어나고요. 마지막 요 하락 5파동이 또다시 하락 5파를 또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호수가 만드는 하락 신파동입니다. 하락 신파동에서 5-5파동이 일어나면 반등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린 건 뭘까요? 반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반등은 뭐냐? 자, 이 높은 데서 물체를 딱 바닥에 떨어뜨리면 쭉 내려와서 바닥 맞고 툭 튀어져 오르는 걸 이걸 반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체를 반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은 낙하 에너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세지고 약한 거지 그 자체에 동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자, 반등이 일어나고 난데 이 바닥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터닝 포인트를 잡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꺾어서 휙 올라간다 그게 아니고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반복을 치다가 이 바닥 만나는 데만 2-3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굉장히 매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요 구간 지금 반등 4파가 일어나는 구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쌍바닥 짚는 형태로 이 기간이 2달 걸렸어요. 이 작은 파동에 반등을 주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큰 파동에 반등을 주려면 2달보다 더 걸린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과정들을 한 2-3개월 정도 반복을 하다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지금 받으라고 하냐? 지금 받고 그 반등만 일어나도요. 제가 봐서는 이 코스닥 150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폭이 계산기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18% 정도 올라갈 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반등 구간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닥을 다 짚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일어난다 하면은 자, 요 얘기는 제가 있잖아요.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아웃넷에서 합니다. 거기서 앞으로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 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조목조목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와운에서 8시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포탈에다 와운에 치시고 들어오시면 제 얼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3시 30분까지 하루 종일 하니까는 참여를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나와가지고 코스닥 종목, 자, 코스닥 지금 대형주들의 상황 한번 설명드리는 다시 말씀. 낙폭 과대가 아니라 완전한 하락 5-5파동이 들었죠. 주식시장의 최고의 호재는 뭐다 여러분들? 가격이 싼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세력은요. 자기가 진입을 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너무 싸졌다는 얘기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리고 코스피는 꿀뚝 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부가 있어요. 실적. 근데 그 실적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러면 코스피가 올라가긴 좀 발목이 잡히겠죠. 그러나 코스닥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피의 대안 역할을 이번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요거는 한 2-3개월 정도 지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주 크고 좋은 장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대형주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쫙 해드렸는데 그중에 지난주에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제 진입을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기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안 되겠죠. 뭘 잡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아까 설명드린 코스닥 150 지수를 꺼내놓고 970부터 851포인트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분할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셔가지고 분할로 사셨다 그러면 밑으로 빠질 때마다 또 받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라젠에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어낸 강력한 지지라인, 저항라인을 나타내는 먹라인인데요. 가격대가 얼마냐? 47,500원이에요. 이 코스닥의 대형 바이오들은요, 이미 조정받을 만큼 다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조정받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것만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지수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스피 지수가 1984포인트까지 빠져 내려오면은 얘네들도 제대로 된 반등이 아마 일어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은 이미 충분히 내려왔고 이제 반등을 칠 자리까지 왔어요. 근데 코스피가 계속 비실비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코스닥 대형주가 마구 내려올 때 삼성전자가 붙들고 있었던 거. 바로 그 부분을 지금 키 맞추기 작업을 하락 키 맞추기 작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신라젠도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것만 하고 있죠. 그냥 쭉 내려가지는 않고 있죠. 대부분의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코스닥의 대형주들이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이 코스닥은 아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올라갈 때 다른 건 다 올라가는데 내 것만 안 올라가면 그거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정확하게 취할 수 있는 쪽이 어딘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확실한 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일 8시까지 오시면 와운에서 오시면은 제가 하루 종일 설명을 상세하게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